세상은 언제나 변화를 거듭하며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나 변화 속에서도 하나의 규칙은 명확했어요. 자연은 스스로의 조화를 유지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자신만의 공간과 역할을 부여했죠. 하지만 인간은 그 질서를 흔들기 시작했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숲은 사라지고 강은 흐름을 멈췄으며 야생동물은 서서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점점 더 위태로운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야생동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매년 수백 종의 동물이 멸종 위기에 놓이고 실제로 일부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생물종이 약 74%가 멸종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는 과거에 비해 매우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명백합니다.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삼림 벌채, 도시화, 농업 확대, 그리고 산업화는 동물들의 서식지를 급격히 줄어들게 하고 있어요. 열대우림은 농지나 파뮤 플랜테이션으로 바뀌고 숲의 주인이었던 동물들은 갈 곳을 잃고 있어요.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열대우림은 매년 축구장 수천 개 크기로 사라지고 있으며 이곳에 살던 제규어와 같은 동물들은 점점 더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답니다. 또한 기후변화도 동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북극의 해빙이 녹으면서 북극곰은 사냥터를 잃고 있으며 바다거북은 해수면 상승과 해안 침식으로 알을 낳을 곳이 줄어들고 있어요. 바다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산호초가 백화 현상을 겪고 이를 의지해 살아가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생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생태계의 연쇄적인 붕괴는 단순히 동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죠. 예를 들어 북부 흰 코뿔소는 한때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수천 마리가 자유롭게 살았지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치명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수컷 북부 흰 코뿔소인 수다는 2018년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다는 수년간 케냐의 보호구역에서 철저한 감시 속에서 지냈으며 그의 죽음은 북부 흰 코뿔소 멸종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부 흰 코뿔소는 유전적 다양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종의 건강과 번식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멸종을 가속화시켰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북부 흰 코뿔소는 2마리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암컷으로 인공수정이나 복제를 통한 번식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과학적, 기술적 문제로 인해 새로운 개체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북부 흰 코뿔소의 이야기는 인간의 책임과 자연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단순히 동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환경을 파괴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비극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다른 종들의 멸종을 막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북부 흰 코뿔소의 유전자는 냉동 상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멸종한 종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는 멸종을 막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멸종은 돌이킬 수 없으며 예방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밀렵과 불법 거래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코끼리와 코뿔소는 상아와 뿔을 노리는 밀렵꾼들로 인해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행위는 단순히 동물이 멸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법 거래로 얻은 자금은 조직, 범죄와 무장단체에 유입되며 이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동물들의 멸종이 단순히 환경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인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생태계는 서로 연결된 복잡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종이 사라지면 그것과의 상호, 의지하던 다른 종들도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 꿀벌의 개체수 감소는 식물의 수분 과정을 방해하며 농업 생산량을 줄이고 이는 곧 식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제적인 협약과 보존 프로그램,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 등이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대적인 판다 보호 노력은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때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었던 자이언트 판다는 이제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비슷한 성공 사례로 아프리카의 산악 고릴라 보호 활동도 있어요. 국제적 지원과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해 산악 고릴라 개체 수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책임을 지고 행동한다면
동물들을 멸종으로부터 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소비, 환경 보존을 위한 교육, 그리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윤리적인 소비를 실천하며 멸종 위기 동물 보호 단체를 지원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현재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 생태계를 파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멸종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또 다른 종의 마지막이 찾아올 거예요. 마지막 북극곰, 마지막 오랑우탄, 마지막 바다거북, 이러한 비극적인 장면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종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멸종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설 때 단순히 동물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지구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